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자꾸 내 연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저도 예전엔 항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왜 비교하는지, 비교하는 분들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된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비교를 하고 있었다 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핵심을 정리하자면 왜 연인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머릿속으로 비교할까? 이것의 핵심 문제는 그거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중 하나인데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걸 적용시켜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주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그런 비교를 애초에 안 하죠. 사실 단점 자체가 크게 안 보여요. 즉 주변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 단계에서는 별로 비교도 안 하고 별로 개의치 않아 합니다. 주변에서 네가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한 5명한테 연속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면 별로 개의치 않아 하죠. 그치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재행무상이라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변치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람을 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튼 개인적인 환경과 성향 때문에 이걸 비교하려고 하면 개인마다 수치의 차이는 다 제각각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인간은 대부분이 이성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생각한 것보다 감정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관련 문헌들과 연구된 결과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린데, 이게 잘못 뻗으면 이런 식의 사고회로로 흘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에 중독됐거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이런 패턴들을 고수해요. 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술 끊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도 그냥 술 마시는 게 더 낫다. 그게 차라리 더 건강할걸? 또는 게임 끊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게임 이빠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낫지. 차라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중독이 많이 되는 게 낫지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건 문제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미리 판단하고 이성은 그 뒤에 따라와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역할만 하는 패턴이에요. 즉 자기가 지금 드는 감정에 의해 판단한 것을 이성을 토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고, 그 이유를 급조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의 다큐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다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할 때 언어 영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에 걸려서 아주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친다면 실제로 충격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시도하거나 적어도 줄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지만 이 경우마저도 언뜻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먼저 동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원래는 술이나 게임에 대해서 안일했다면 저걸 본 순간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아,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에 동요돼서 그 뒤에 이성이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내린 판단들을 그게 틀린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성이 그걸 잘 제어하는 것처럼 트릭을 쓴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서둘러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보는 주관적 관점이라면 분명히 그게 약간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들을 갖다 붙여요, 실제로.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애에서도 생각보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현상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연애 초반에 극단적으로 잘해주는 괴리감이 아주 심한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는 자기 자신이 괴리감이 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는 여자한테 무작정 잘해줄 겁니다. 특히 연애 초반에요. 근데 언젠간 그게 줄어드는 순간이 오겠죠? 왜냐면 굉장히 무리해서 200~300% 정도를 달리고 있는 거니까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예전처럼 200~300% 달릴 때만큼의 감정이 들지 않아서 잘 못해주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감정의 합리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이 원래 당연하다는 식으로, 원래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또는 상대 쪽 여자가 너무 예민하고 서운해하는 거라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 방어들을 많이 합니다. 그 변하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겠다고 만드는데 그게 너무 급조한 이유들이란 거죠. 사실 이미 자기 자신이 감정이 변한 시점으로부터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감정이 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직면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싫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무섭다 보니까 이성으로는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판 싸우고 헤어지면 자기 자신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착각을 하고 그 헤어진 사람이 나쁜 년이라면서 욕을 하죠. 이런 인간은 사실 큰 충격이 있더라도 잘 안 변하는 부류예요. 비교하는 마음도 방금 제가 예를 든 것과 좀 비슷해요. 성격은 약간 다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로 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제어 시스템이고 감정이 자동 시스템이라고 치면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걸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인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중독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여튼 비교하는 마음은 이미 어느 부분에서 싫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닐 때 뭐 둘이만 있으면 거의 상관없겠지만 항상 둘이만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환경이 변함에 따라 주변에서 나를 보는, 그리고 내 연인을 보는 그런 주변 시선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럼 뭔가 쪽팔린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외모지상주의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절대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이 어느 정도 그러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키가 작아서 쪽팔리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못생겨서 쪽팔리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상대가 작아 보이죠. 반대로 해석해도 같아요. 나는 평범 그 자체인데 뭐 내 여친, 내 남친이 되게 이쁘고 뭐 잘생기면은 막 속으로 우쭐하고 막 괜히 주변 반응에 막 으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 시스템이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이걸 잘 제어해보려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노력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아 그래, 이런 생각 안 해야 돼. 비교해봤자 내 마음만 자꾸 병들고 상하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가 납득이 되게끔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이게 이성으로 좀 제어가 안 되고 과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요. 비교는 그대로 계속하면서 아예 남 탓을 해버리거나, 즉 이건 남자친구 키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나 자기 감정을 합리화시키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안 멈춰져. 멈추려는 노력은 딱히 별로 안 해봤지만 안 멈춰지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식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뭐 고민이긴 한데 해결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계속 그 불편한 감정에만 휘둘리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에는 이미 멈출 수 없는 내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이미 지어놨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들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성격의 밸런스도 맞춰지고 실제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문제가 없는, 이런 쪽으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요. 객관적으로 문제도 더 잘 보고요. 그런 문제를 겪지도 않고 고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의도적인 노력을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일단 트이게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무조건 잠시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진짜 계속 비교만 하다가 결국 좋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